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28일 마지막 일요일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옥현의 안보정론 요즘 많이 봐주시고 계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주변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제 방송을 권유해 주셔서 제대로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도록 그러한 중요한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대권 후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선거 이제 결국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장 서울과 부산 선거가 끝나면 바로 대선 불꽃 튀는 이 경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정세균 총리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바로 퇴임할 것이다. 퇴직할 것이다. 그래서 이 주자로서 이제 뛰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정세균 총리의 싱크탱크들이 몇 개 발족이 됐죠. 서울에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싱크탱크도 발족이 됐고, 정세균 총리의 지역 기반인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싱크탱크도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욱 의원이 대표적인 정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원욱 의원이 어제 또 이 팬클럽 하나를 발족시켰다. 이것이 언론에 나와 있어요. 이름하여 우정특공대입니다. 우는 버두자고 정은 정세균 할 때의 정자로 돼 있어요. 우정특공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줌 영상 미팅을 통해서 형성이 됐고, 결성이 됐고, 백재현 김경흥 의원과 그리고 이원욱 의원이 진행자 역할을 하면서 이 특공대를 발족시켰다. 고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300여 명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정세균 잠룡이죠, 후보자 활동을 강력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제 야권의 또 이 후보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 이것도 관심사항인데요.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권에서 잠룡 이낙연 요새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어서 굉장히 긴장 상태에 처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을 계기로 해서 부산에서 번쩍, 또 오늘은 제주도에서 번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왜 찾아갔냐? 바로 26일 날 가덕도 신공항만 통과된 것이 아니라 제주도 4.3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위자료 문제라든가 피해 보상이라든가 명예회복, 그다음에 추가적인 진상조사, 이러한 이 법적 근거를 담은 법이 바로 제주 4.3 특별법이에요. 이 특별법이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본인이 많이 기여했다 이거죠. 그래서 제주 도민들하고 직접 스킨십을 늘려서 제주 지역의 기반을 또 한번 더 다지겠다, 이런 취지에서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4.3 특별법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쭉 설명도 했고요. 그리고 재정 문제, 또 이 홍남기 부총리가 도와줘서 고맙다는 문제, 또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한 사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기반으로, 본인에 대한 지지로 지금 바꾸려는, 그럼으로써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려는 그런 이 작전을 피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산에서는 또 이 가덕도 신공항 본인이 많은 역할을 했다. 이것을 부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25일 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포 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본인이 총리할 때 총리실에 설치했어요. 이 검증의 활동을 통해서 신공항 그대로 좋으냐, 아니면 가덕도 신공항이 좋으냐, 이런 거를 검토를 시켰는데, 사실상은 이 김해 신공항 건설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즉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상 검증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검증위의 위원장이 누구냐면요, 이낙연 대표의 친구예요. 자기 고등학교 동문.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전남지사 할 때 광주 던남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직한 한양대 명예교수 김수삼 교수를 검증위원장으로 앉혔어요. 그러니까 검증위 활동 얼마나 잘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가겠다. 이 가덕도 신공항관에서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김해 신공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백지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주고받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러한 이 위원장을 본인의 친구로 앉힌 것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정치적인 의도는 오로지 본인의 정치 생명과 이해관계에만 맞췄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부 동향을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산일보에서 밝힌 내용이 내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고 대통령도 이 검증의 내부 동향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언론에 나오는 것만 아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검증의 내부 동향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알려드렸다. 그래서 전화를 수시로 했고 또 오랫동안 했다.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증위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기초로 해서 오로지 사업적 측면에서의 이 김해 신공항,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을 검토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마치 추미애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구성해갖고 징계위원회를 추진했잖아요. 징계를 추진했잖아요. 그것이 법원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검증위원회의 중립성은 사실상 위원장을 임명할 때부터 깨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사실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전화. 대통령한테 수시로 전화하고 내용을 알려드렸다. 이렇게 지금 밝혔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일부 검증위원회는 반발이 있었지만은 김해 신공항은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이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시키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드는 근거로 검증위 활동을 활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증위원들한테 이 검증 절차 과정에 이낙연 당시 총리가 얼마만큼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했느냐. 그러는 바람에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중립성 논란에 휩싸여 있고 그러지 않아도 가덕도 신공항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관련 부처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고 반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공무원들이 법적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더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국토부에서 제대로 좀 추진하라. 이렇게 장관을 몰아세우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월성원전 제2의 월성원전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고요. 또 인접적인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TK 지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권영진 대구시장서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시민단체들이 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닭 쫓던 개가 됐다. 이러한 이 망국 입법이다. 완전히 TK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권영진 시장은 지난 2월 25일 날 이 SNS를 통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염치 없는 이번에 이 부산시장 선거 정말 얼마나 염치가 없냐.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후보를 내놓고 그것도 이기겠다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상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열한 이것은 매표 행위다. 그리고 이 관련 부처의 반발을 인용해 가면서 정말 모렴치한 보궐선거 행위다. 그리고 이 민주적 절차까지도 다 무시한 것이다.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단체와 권영진 시장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부산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TK 지역의 유권자가 서울과 부산에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야권의 잠룡 중에서 어쨌든 간에 지지율이 뭐 5% 내외지만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고는 맨 앞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홍준표 의원이 연일 이재명 지사를 지금 때리고 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이 기본소득 개념을 가지고 정말 양아치 같다 이렇게까지 막말로 비판했는데요. 오늘 또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때 문재인 후보를 그렇게 심하게 네거티브로 비판해놨는데 끝까지 살아남을 걸로 보느냐.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직격탄을 날리면서 사실상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사람들이 모두 폐기 처분됐는데 혼자만 그대를 살려줬다. 그 이유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해서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라고 하면서 이 지사는 이제 그만 자중하고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면서 신구 미원령 즉 어린 비둘기는 죄를 넘지 못한다. 미원령 죄를 넘지 못한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뭐예요? 이 고개라는 것이 결국 경선 구도를 넘지 못하니 자중하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이런 지금 최근에 야권의 잠룡들이 이재명 지사를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국 그동안 수호대로 활동했던 김남국 의원이 이제는 이재명 지사 수호대로 바꿔서 지금 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이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이 CCTV실, 병원 응급실에,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 이런 법안을 냈는데, 이것이 사실상 통과가 안 됐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서도 다시 또 CCTV 설치해야 된다, 수술실. 이런 것을 지금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개정과 관련해서도 이 지사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당신 왜 갑자기 지난번에 조국 수호됐는데 이재명 지사를 돕고 나섰느냐?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요. 중앙대학교 이재명 지사하고 김남국이가 선후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잘 지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면 친문이 아니고 친 이재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로 불리는 거에 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야권 후보 진영의 움직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 때릴 때마다 올라간다는 그런 평을 받았잖아요. 추미애가. 근데 요즘 추미애가 안 때리고 있어요. 추미애가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밖에서 추미애가 SNS 활동을 통해서 여전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의 기조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직 장관으로서 때리는 거하고 영향가 없는 민간인 신분에서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때리는 거하고는 여론의 영향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한때 30%대까지 육박을 했는데 요즘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그러한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지율이 떨어진 것만큼 야권 후보들한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야권 후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이런 사람들한테 가지 않는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권에서는 상당히 인물난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인물난에 처해 있고 그리고 야권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가 뜨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4월 선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측면,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는 구조적으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앞에서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벽을 뚫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뜨지 않는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이번 새로운 내주 중에 본인 이름을 걸고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라는 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3월 중에는 자리를 내놓고 정치권에 직접 뛰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계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방송에서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재명 지사 이 대권 실패, 그 전임자 경기지사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의 원인을, 풍수지리를 보면 경기도 지사의 도청사, 이 관사 탓에 있다. 도청사와 관저 탓에 있다. 이런 풍수지리 설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 김두규 우석대 교수가 쓴 풍수지리 설인데요. 가장 풍수지리에 밝은 왕이 정조, 조선조 때 정조였었는데, 이 정조가 정조 임금이 풀은 경기도 청사와 그리고 관사에 관한 해설을 보면 사실상은 이게 왕을 배출하는 그런 제왕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을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이 외곽 성곽을 쌓을 때, 수원성을 쌓을 때 민가들을 철거시키는 바람에 인화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화가 필수적인데, 인화를 깨뜨리는 바람에 결국은 도지사들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에만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결국은 아까 이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대로 고개를 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이 평가가 그냥 스쳐 지나기에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북한 관련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우인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홈페이지에 지금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우인과 강국시대라는 제목의 책자입니다. 이 책자인데 굉장히 방대한 책자예요. 무려 620여 쪽에 달하고 7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 갖고 지난 10년간 김정은이 집권의 그런 성과들을 쭉 담고 있어요. 당연히 국내 문제인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대외 문제인 국방과 외교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30일 평양 출판사가 발행한 그런 책자인데요. 이 책자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국방문 분야에 있어서의 김정은이의 성과를 굉장히 과시하고 있어요. 이 국방 분야 성과다 하면 핵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핵 문제 비핵화 절대 안 하겠다라는 의지가 다시 한번 보여요. 지난 1월 중에 김정은이가 이 노동당 대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8차 노동당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도 연설에서 36번이나 핵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개발 이런 것을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핵을 계속 고도화시키겠다, 증강시키겠다는 주장을 했고 또 한미 훈련을 연기하라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에요. 그런데 이 책자에도 그대로 핵에 대해서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에는 핵으로 이런 소제목을 달아가지고 2016년도 수소탄 실험 그리고 이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별도로 ICBM 화성 14형과 15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적고 있느냐? 적대 세력들과는 오직 힘으로 폭제의 핵에는 정의 핵 억제력만이 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폭제의 핵이 결국 뭡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이에요. 정의 핵 억제력은 뭐냐? 이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공격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핵이라고만 했고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핵은 미국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즉 방어적만 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의 핵 억제력이라고 이렇게 용어도 굉장히 섬세하게 이 정치적인 함의, 외교적 함의를 담아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우이력한 핵 무력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핵 위협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 이것이 김정은의 신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도 15쪽을 할애하면서 업적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이 노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은 일절 자르지 않고 판문점 회동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평창올림픽, 판문점 정상회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평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별도의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호 여사, 현정은, 문선명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름까지 직접 거론하고 있지만은 대남 성과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 상태의 지속을 끝장내는 것이야말로 북남 관계의 개선과 그리고 조선반도에서의 평화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얘기는 결국 한미연합훈련을 끝내라.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지금 김정은이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 얘기는 2018년도 3월 달에 우리 특사단 5명이 지금 서훈안보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갔잖아요. 5명.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은 핵을 반드시 포기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에 관해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절대 건드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거짓이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이 특사들이 얼마나 쉽게 속아왔는가.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은 김정은과 상의해서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하고 있고요. 여당 의원들 35명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반발하는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자, 훈련하지 않는 군대가 군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훈련도 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이는 비핵화할 것이고. 이렇게 믿으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작권은 가지고 오겠다. 나라를 김정은한테 송두리째 바치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지적을 그리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현 문재인 정권은요, 오로지 그야말로 선거, 포퓰리즘을 통해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딱 계산 하나,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현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또 하나의 하나. 그래서 김정은이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손을 잡고 나가겠다는 그러한 무리한, 무능한 외교안보 정책과 정책에 일관하고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견지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주변 분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셔서 제가 빨리 한 70만 정도의 대군을 등에 업고 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 이어지는 중요한 뉴스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